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준입니다. 네, 이제 상반기 공채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직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공백 기간이 평균 17.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서 두 어깨는 움츠러들고 또 눈치만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곁에는 잡정보센터 그리고 최고의 쌤들이 있잖아요. 늘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그리고 화요일이잖아요. 기분 좋은 화요일에는 또 기분 좋은 차코치님이 나오는 차코치 데이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알짜 기업 공채 소식만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시고 같이 하면 아, 그래요?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 제 멘트가 서 있어가지고 아, 그래. 제 겁니다. 같이, 네.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콕콕 꼽아주는 취업 요정 리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다음에 같이 해요, 차코치님도. 저는 뭐 세상 부끄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날이 완연하고 네. 좋으니까. 화요일엔 네. 차코치 데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하게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두 분? 아, 네? 저희한테 갑자기요? 네네. 주말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아, 그래요? 궁금해서. 아직은 뭐 못했습니다. 이제 뭐 4월도 되고 벚꽃이면 뭐 꽃놀이나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광주나 전주 이런 데가 또 놀기 좋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 주말에 다녀오셨나요? 이제 갈 예정입니다. 오. 금호고속타고 갈 거고요. 금호. 금호 건설이 지은 아, 금호 아니, 왜 리조트 타고 갈 겁니다. 그러시는지 했더니 아, 제가 이제 다른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밑밥 같은 거 뿌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거짓말처럼 세 개 기업이 한 대 묶어서 오늘 정말요? 방송에서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죠? 그러니까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호 뜬 게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어저께 방송에서 이미 다 좋은 부분들은 다뤄드렸고 네. 오늘 다뤄드릴 기업들은 사실 TO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공 선호도가 명확한 계열사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 그 회사의 담당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금호고속, 금호건설, 금호리조트가 특정 구직자의 1순위 회사만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오늘도 이어가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다뤄드릴 아시아나항공 그룹의 항공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좀 다뤄드리면서 아무래도 성공 취업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적게 뽑습니다. 쉽지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합격 전략 짚어주실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기업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론을 의식하는 강사인지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약 2분 정도의 얘기가 무슨 스크립트를 대비해서 읽고 앉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리플을 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방송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지해야 될 부분은 사실 금호고속이랑 금호건설입니다. 기업의 어떤 모태일 수도 있고요. 1946년도에 포드사에서 들여온 중고 택시 2대로 시작을 한 광주 택시가 회사가 사세를 발전시켜서 70년대에는 버스 사업, 92년도에는 우등 고속버스 사업을 이어가서 오늘날의 회사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운송업의 특성상 국내 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해외 진출이 요원되는 게 사실입니다. 선구자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중동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좀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 사업에
좀 고급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버스 터미널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금호 고속이 앞으로 입사 후 포부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회사의 방향성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호 건설의 경우는 익히 알다시피 건설사입니다. 예. 다양한 분야의 건설 그리고 주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룹이라 할 수 있고요. 금호 리조트는 콘도라던가 골프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2019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다시 키가 커졌습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인재를 찾고 있다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2019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고속부터 살펴보시면요. 금호 고속은 회계와 안전관리, 경영관리 직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전공은 모두 무관하나 회계는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 건설 보겠습니다. 금호건설은요, 경영관리 영업, 법무, 안전관리, 건축설계, 시공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경영관리와 영업은 전공은 무관하되 회계, 세무, 부동산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고요. 또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법무, 안전관리, 시공은 모두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 리조트 살펴보겠습니다. 금호 리조트는 영업과 회계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두 전공은 무관하나 영업은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회계는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 서류 접수 마감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4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채용 절차도 살펴보시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직무 적성 검사 및 한자 시험이 치러지고요. 1차 역량 면접, 2차 인성 면접 순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약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마지막 점검 시간 함께 가져보시고요. 그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차코스님과 함께 지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 고속, 금호 건설, 금호 리조트의 채용 전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세 계열사의 채용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특징은 뭐 어저께 방송에서도 일부 드러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 중간 인적성 고사 부분에 한자 시험이 들어가 있다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자 4급이나 상급 수준의 기본적인 어휘, 여러분께서 대학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조금만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잘 숙지하시고 해당 시험에 참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전형들이 뭐 그렇게 타 그룹사 혹은 타 회사들과 전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전형들이 서류 전형과 적성 그리고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많이 뽑는 게 금호건설이고요.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픈 소식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들은 사실상 뭐 10명 미만의 전체 TO가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TO를 통해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을 확인하는 건 좀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본인이 최대치로 많이 좀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 서류 전형은 한 8에서 12배수 사이로 전체 합격 인원에 그 정도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은 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서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금호 고속과 금호 리조트 그리고 금호건설 각각의 계열사마다 회계와 안전관리 직무들이 좀 공통적으로 뽑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사항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우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대 조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 조건을 갖춘 분들 간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뭔가 내가 이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뭐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이 우대 조건을 다 갖춘 분들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자격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강점이나 올드루키로서 경쟁사에서 동일 직무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서는 이 우대 조건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학력이 받쳐주고 학교가 레벨이 높고 뭐 학점도 나쁘지 않은데 지원해 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라면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우대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한 수준의 좀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본인의 스펙을 갖췄다고 해서 절대 서류 통과가 된다고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차 코치님과 함께 금호 아시아나그룹 상반기 채용에 있어서 각 계열사별로 주목해야 할 직무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금호고속 같은 경우는 회계, 안전관리, 경영관리 이렇게 3개의 직무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 코치님 어떤 직무 추천하시나요? 예, 뭐 추천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 경영 지원, 스태핑에 가까운 직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 안전관리, 경영관리 쪽과 관련된 경험, 지식 혹은 외부 활동 등 혹은 인턴이라던가 근무 경력상에서 이 직무와 유사한 일을 했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원 동기나 자소서를 써는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해당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이 회사의 서류 통과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른 지원자분들 다 대동소이한 조건으로서 접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회계 직무 다 꼼꼼하다고 할 겁니다. 다 이제 재무 성과적인 면에 본인의 노력을 더해서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된다라고 할 거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접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쪽과 관련이 없는데 그냥 내가 경영대 나왔고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심산으로 접근을 하셔선 금호 고속의 경우는 특히 더 불허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지원 동기 때 계열사별로 지원 동기, 특히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회사의 어떤 사업의 발전이나 내용들을 본인만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 그래 좀 드러나줘야 되는 게 이 회사를 지원하실 때 특징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안전관리에 산업안전기사 필수는 기본이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회사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까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는 말 그대로 스태핑, 경영관리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 부서가 현업 담당자들과 교류를 해서 비용을 잘 세이브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금호고속의 새 그 직무들은 많이 뽑아야 2명, 적게 뽑으면 1명을 뽑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이 금호건설인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그나마 좀 많이 뽑는 네. 계열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인지 직무도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시는 직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직무가 5개니까 당연히 더 많이 뽑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영업 부문이 그나마 많이 뽑을 것입니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당연히 영업이 그나마 많이 뽑는 수요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그 우대 조건을 보면 경영관리와 영업 부문에서 회계, 세무,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해서 이 회계 관련 지식이라던가 부동산과 관련된 노하우가 없이는 이 금호 건설에서 요구하는 영업 혹은 주택 영업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대 조건 있는 분들 간의 대결의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련 자격과 지식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나요? 예, 사실 이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직무들은 관련 우대 조건에 적합한 혹은 전공자로서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영업, 특히 주택 영업 쪽으로 혹시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회사의 최근 동향과 현황 혹은 타 건설사 대비 가지는 금호 건설만의 강점 이런 쪽으로 회사에 특화되어서 이야기를 좀 끌고 가주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금호 건설의 영업 부문을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꼭 좀 녹여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 부문만 보더라도 토목, 건축, 기계, 전기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전공자분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단 토목과 건축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공이나 건공 쪽 관련 분들이 단순히 그냥 전공만을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학부 때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라든가 실험 실습들을 통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발견했던 본인의 직무 강점을 보여주는 식의 어필을 일정 부분 해주셔야 되겠고 전공 관련 지식들을 좀 더 챙겨주시는 건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호고속과 금호건설로만 봤을 땐 금호건설의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저하게 전공 기반의 강점이나 우대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을 하는 대결 구도이다. 따라서 이 대결 구도에 맞게 준비를 하셨거나 한 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금호건설의 영업이나 금호리조트에서의 영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조트 영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조트 체인에 가입이 된 고객님의 재가입 혹은 가입하지 못한 분들의 회원권을 유치한다거나 특정한 시즌별 상품을 꾸리고 이를 B2B나 B2C로 알리는 쪽의 영업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일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력이라든가 협상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
본인이 영업사원으로서 리조트 부분에서 영업에 적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금호 리조트까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좀 팁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별로 지원을 할 때 지원자들이 이런 거는 좀 조심해라. 아니면 더 유의를 해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유의해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회계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굳이 왜 리조트, 굳이 왜 고속버스 사업을 하는 회사까지 와서 회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IFRS의 회계 기준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바젤 3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3, 4년 내에 많은 회계 기준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들마다 이 회계 기준이 바뀜에 따라 회사의 어떤 이익적인 면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회계 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변화들까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본인의 자소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입사 후 포부의 일부분이라도 좀 넣어보는 것도 일정 부분 작성에 팁이 되실 겁니다.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그냥 본인의 안전공학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혹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거 쓸 때 본인의 가치관을 대입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직장관을 갖고 있는데 너네 회사가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회사네. 부합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는 건 금지. 뭐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적어도 이 안전공학도 분들이 안전관리 직무를 쓸 때는 본인의 직업관이나 직장관을 일정 부분 녹여주셔야만 합니다. 왜냐? 다른 지원자들이 다 똑같이 적고 있거든요. 전공 기반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회사, 금호건설에 지원합니다. 타 이 레파토리만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류가 통과된다 한들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관이나 직장관, 직무 관점의 일정 부분도 서류 부분에서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안전공학도 분들이 본인의 전공학점 외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본인의 지원 동기나 면접 답변에 보탬이 돼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공 부문은 뭐 그냥 본인이 해하셨던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해서 자소서나 면접 때 어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개 회사다 회사 지원 동기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녹아져야만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소서 항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어떤 편이고 특징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혹시 캐스터님 그 기상 캐스팅 하는 거에 대해서 네. 15초만 말해보라고 하면 15초 내에 이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어떠세요? 15초 내로 하시는 기상 캐스팅 일을 A to Z를 다 말해달라. 아, 기상캐스터의 일을 예.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맞습니다. 이 구직자분들도 본인의 이 지원 동기를 500자 내로 담아내는 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뭐 비유 아닌 비유를 든 거겠지만 글자 수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소서 문항의 난이도보단 글자 수의 압박 요것 때문에 자소서를 많이 써본 분들이 오히려 좀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좀 안 써본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따라서 난이도는 중 정도인데 글자 수가 어려워서 중상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도 저희가 지원 동기부터 해갖고 자소서 항목들 살펴봤는데 오늘 이 계열사에 좀 대입을 해서 네네.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지원 동기 500자. 아주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제 방송을 통해서라도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문함이 뭐 다른 계열사마다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제 방송도 클릭 한번 눌러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회사에 왜 뽑혀야 되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적어도 이 세 개 계열사는 말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죠. 일단 금호고속입니다. 금호고속에서 영업이라던가 좀 아우터, 밖으로 나가서 하는 업무보다는 내부 업무에 적합한 이 세 개 직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일정 부분 녹여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금호고속에 대한 키워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혁신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금호고속이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베트남 분들이 되게 좀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래도 좀 안전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호고속의 우등고속버스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을 탑승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호고속이 베트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호고속이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를 그렇게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자의 맡은 파트에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 어찌 좀 감이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에 지금 답을 드리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회사의 일정 부분의 현황이나 성과를 보시고 본인께서 본인의 직무 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관련 부분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와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좋으려면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혁신과 노력이 이어져야겠죠. 그와 관련된 현황들을 굳이 일일이 열거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그만 검색을 하셔도 여러 수상이라던가 좋은 어떤 타 경쟁 고속버스 회사들 대비 좀 더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먼저 보이고 있는 그런 혁신을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가 국내 사업에서 그렇게 혁신을 하려면 각각의 직무에선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께서 해당 직무에서 내가 왜 이 회사에 와서까지 이 관련 회계나 안전관리 쪽 일들을 경영관리 쪽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녹여보시는 자소서가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번도 살펴보면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어제 혹시 방송 보셨나요? 어제 부분을 뒷부분까지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생분은 그래서 고쳐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작성 아직은? 중인데 아하. 그 ROTC 네네. 작성하는 건데 지원 입사 후 포부를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임관 이후에 이야기를. 그렇죠. 국가에 충성하는 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적으면 안 된다고. 이를테면 두 진행자님이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인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잘 풀어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말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우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관련된 분야의 일을 잘 해낼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어떻게란 말을 풀어내려면 실제로 입사 후에 맡게 될 업무 내용을 일정 부분 기술을 해주셔야만이 그 어떻게라는 말의 현실성, 신빙성이 입증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님, 한유진 캐스터님이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저 오늘 뭐 방송 잘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1부에서 2부 코너가 끝날 때에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채널 고정을 외치겠습니다는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하실 업무 내용의 일부를 일정 부분 기재해 주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금호 리조트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죠. 금호 리조트 영업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리조트를 방문할 고객들이 이러한 상품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상품을 잘 기획하는 건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시즌성 상품일 수도 있고요. 회원권을 가입을 하고 리조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된 어떤 서비스라든가 관련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전달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하게 될 업무의 내용을 일정 부분 기재해 주시고 그러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3단으로 이야기가 끌고 나와준다면 500자 이내의 글에 최소 200자 정도가 글이 기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요구하는 뭐 5년 뒤, 10년 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 5년 뒤, 10년 뒤를 여러분들이 포춘텔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 미래의 내 모습을 어떻게 그려봅니까? 사실 저도 5년 전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따라서 펼쳐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그냥 마냥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적어도 글자 수가 500자 미만인 곳이니까 본인의 단기 입사 후 포부를 기재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담당할 업무 내용, 그러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고요. 일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내 단기 포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의 구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인의 입사 포부를 끌고 가주시면 좋고요. 문장의 맨 마지막이나 문단의 맨 처음에는 결국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실현 혹은 땡땡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글이 나와준다면 본인의 500자 자소서에 입사 후 포부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는 막연하게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항목, 직무 지원 이유 그리고 직무 역량을 어필하라 이건데 네. 직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우대 조건에 나와 있는 그 관련 자격을 취득한 분들 혹은 전공자분들의 경우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전공 수업, 프로젝트 혹은 특정 기사 자격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호기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느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고요. 특정한 경험 속에서 관련 전공자로서 이러한 지식, 이러한 경험, 이러한 강점을 발휘해 갖고 유의미한 성과를 냈고 내가 이 전공의 성과, 강점을 잘 드러내고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직무에 지원을 합니다의 식의 이야기 조건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강점이나 우대 조건이 없는 분들이 여기를 지원할 때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의 되게 안 중요하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학교 축제라든가 동아리 활동들을 의미하죠. 물론 그 동아리가 토목공학 동아리라든가 뭔가 회계와 전산 이런 쪽 본인의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이 있는 쪽의 동아리 활동이면 모를까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업무 역량에 가까운 소통이나 협업을 했던 이야기 가지고
본인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는 건 좀 불허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내용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직무 역량, 직무 강점, 직무 경험, 직무 지식, 직무에 대한 이해도, 약간 라임 같죠?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업무 역량인 소통, 협업, 끈기, 열정, 도전 이런 이야기를 이 문항에 적는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만 적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즉 본인께서 기획력도 있고요. 열정도 있어요. 이런 직무 역량과 업무 역량을 같이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열정만 말하는 한쪽짜리 답변이 나와선 좀 곤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무 담당자가 맡게 될 업무 내용을 하나 더 적어주시고요. 입사 오퍼부터 적지 않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최소 2-3가지 정도는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게 이 직무다. 이 A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 혹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나 혹은 2가지 해왔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1. 이렇게 했다. 이렇게 노력했다. 2. 이렇게 했다.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 얘기를 무르르듯 듣다가 놓치신 분들은 혹시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회사 자소서가 갈자수도 간결하고 핵심만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는 좀 좋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 열정, 그 이상의 열정. 행동하는 열정, 뭐 이런 식의 글이 혹시 여기 나왔다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행여나 이게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면접 때 굉장히 곤란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원이 물을 겁니다. 임원분께서 자네가 말하는 이 행동하는 열정은 무슨 뜻인가? 뭐 다 열정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면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본인께서 묻는 문항의 조건에 맞게 문항의 의도는 결국 직무 역량, 직무 강점, 직무 지식, 직무 경험 등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걸 설득하는 식의 내용이 기재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만한 열정과 끈기는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직무 역량 끝에는 결국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이러한 발전, 이러한 비전 실천, 이러한 가치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다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제일 깔끔한 500자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극복한 방법과 결과를 500자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저희 둘이 가족 오락관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를 그렇게 읽고 계셔서 놀랐는데요. 일단은 투머치 토커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고 이 내용을 다 적기도 좀 빠듯한데 본인이 했던 특정한 경험의 상황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 접종모센터 방송 중 1부가 2부에서 넘어가는 10시 27분 42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을 일일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어요? 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갑갑하시겠죠? 전체적으로 나는 과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러한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이러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초반에 한두 문장을 먼저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당시 본인의 역할과 상황을 설명하시고요. 근데 이러한 제약 조건, 요 제약 조건이 제한되는 영역의 일정 부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제약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 정도로 목표치를 요구받았는데 갑자기 120이나 30을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혹은 함께 하기로 했던 인력적인 면이 이탈, 나 나갈래? 하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사람 이상의 몫을 더 해야 됐다든지 혹은 예정된 기한이 좀 더 당겨지는 바람에 이거를 열흘 만에 할 걸 5일 만에 끝내야 되는 것 같이 뭔가 이 목표된 상황의 조건값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한 이런 제약 상황들이 나와줄 때 본인의 이 도전적인 목표 실현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 글 속의 화자, 바로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자세로 이를 극복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상황적인 면에서 한계나 제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후반부에 기재해 주신다면 이 문항은 어렵지 않게 기재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죠. 혹시 탁코치님은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가치관 4개 있습니다. 오, 네 개나 진짜요? 있어요. 예, 그럼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뭐 2번째 걸로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구직자분들이 본인의 좌우명이 없으세요. 없어요. 좌우명 있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있을 거예요. 신진자니까 뭐 바뀔 수도 찾아보면 있지만 있을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네. 내 안에 한 203호쯤에 아마 딱 열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좌우명이나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사려 깊고 생각이 많은 세대인 여러분들은 의외로 내 생각을 앞으로 표현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데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글거리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윤리적 신념과 가치관 부분에 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가치관과 좌우명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 5번 문항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했다. 정말 손해나 희생을 감수했던 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시간적인 노력을 더 투여했다거나 본인께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더 희생을 해서 좀 더 좀 투여된 에너지와 노력들, 시간들이 좀 일정 부분 드러나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야겠고요. 남들이 그냥 좀 요행을 부리자, 편하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에 본인께서 흔들리시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과 전체를 위한 희생의 느낌으로서 그래도 끝까지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몇 년 전, 지금은 많이 쓰는 거라 지금은 써도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인 겁니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갑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뭐 타무라라는 일본 분이 하는 레스토랑에서 본인이 디쉬워셔, 이제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 관광객 120명이 오는 바람에 아이 빨리 접시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접시를 그렇죠. 일본 분이 북한 사투리를. 산둥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분들의 빠른 접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하게 세척도 하고 빨리 좀 고객님의 위생을 위해서 좀 가야 되는데 빨리 달라고란 말에 그냥 허겁지겁 이제 떠넘기듯 본인의 접시를 가져가는 다른 지역의 친구들. 이런 걸 보고 본인께서 좀 약간 혼란이 오시면서 본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루틴을 잡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혹시나 많은 고객이 올까 봐 미리 좀 대비를 한다는 등 본인의 윤리적 신념과 방법론적인 것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뭐 이런 식의 구성이 한 4, 5년 전엔 통했죠. 이제 이런 걸 많이들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건 이렇게 쓰라기보단 이런 식의 느낌으로서 본인이 윤리신념적인 지킴, 물론 좀 작은 단위의 경험이지만 지켜왔던 경험을 한번 녹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가장 큰 이슈가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회장이 대표이사를 이제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알고 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좀 기자 시험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회도덕적인 면의 이야기랑 회사의 어떤 상황적인 면을 본다기보다는요. 회사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진통과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과정에 적합한 구성원의 모습을 이런 윤리 도덕적인 신념과 함께 확인하고 싶다는 문항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되게 다각도로 고민하시면서 노력을 해서 적는 것보다는요. 철저하게 본인 이야기, 결국 본인의 설득문인 거잖아요. 이 질문은 물론 다른 질문들은 회사의 현황이나 이슈를 좀 파악하는 게 맞지만 이 질문은 철저하게 지원자 본인의 이야기에 국한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좋은 어떤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뭐 면접에서 물어볼 일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볼 일은 없고요. 그런컨대. 다만 있다 할지라도 뭐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도덕적인 면에서 혹은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자신의 소견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답변에 굳이 그 내용을 일정 부분 담아야 될 의무도 없고요. 뭐 그걸 답했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붙거나 하는 그런 기준점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 답변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면접에서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면접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면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짧게 그냥 짚어드리자면 적성고사는 사실 뭐 큰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타기업에 맞게 평소에 좀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일정 부분 좋을 것 같고요. 한자 시험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일정 부분 본인이 서류가 통과됐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암기 위주로 급하게라도 좋으니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관련 부분 문제집이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뭐 역량 면접, 토의 면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 부분은 이미 회사의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역량 면접이라는 결국 실무진 면접이고요. 구조화 면접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적합한 직무 역량이 있는지를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현재의 지식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묻는 게 일반적이고요. 입사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면서 그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게 특징입니다. 임원 면접은 본인의 인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내용이 보고요.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특정한 사안이나 이슈를 직접 물을 일은 극히 적지만 행여나 물어본다 할지라도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답변하신다거나 갑자기 뭐 눈물을 보이거나 하는 좀 돌발 행동만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면접 환경에 노출이 되시면 또 사람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면접까지 임해주신다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 항공 계열이 아닌 나머지 회사들의 합격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뽑는 인원이 적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방송의 취지상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가도 뽑는 규모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장밋빛을 말씀드리기보단 좀 현실적인 말씀도 일정 부분 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우선순위로 한 기업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업들 중에 일부인 회사, 하지만 그 회사를 경쟁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 치열할 거니까요. 한 전형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내셔서 지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붙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4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쁠 텐데 네. 지금 시기에 뭘 하면 가장 좋을지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보단 10수, 20수에도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오전 중에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상시로, 그러니까 공채인데 상시로 뜨는 느낌으로 공모들이 조금씩 스팟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공기업을 함께 대비하는 분들도 공기업 공공기관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바쁜 4월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로 인적성 결과도 나오죠. 뭐 탈락했다고 아픔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나가 또 어떻게 통과가 돼서 인적성을 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네. 내십시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저희와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See you again.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미. 기다렸습니다. 네, 접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철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기장군 일광명 청광리 소재의 주식회사 선재 하이테크입니다. 전자전기 제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해외 영업원 1명을 채용합니다. 중화권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해외 출장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중국어 전공자, 어학 자격증 소지자, 중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연봉 2,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공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해외 영어원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소재의 주식회사 성신 RST입니다.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원 3명입니다.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생산 및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연봉 4,8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4월 14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생산관리원 총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키즈립의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아보육 업무 및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할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유아교육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여성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 174만 5,150원에서 215만 원이며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보육교사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데크카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체에서 항공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제품 생산 및 자동차용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할 제조 단순 종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가스 기능사, 전기 기능사,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에 상여금 100%가 있으며 면접 후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이용,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4월 27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 단순 종사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취업 요정입니다. 미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 코치님 지금이 이제 벌써 4월이잖아요. 아, 네.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쯤 또 이제 탈락한 분들이 네. 막 짜증난다고 이제 막 술 먹고 좀 네. 나도 나한테 휴식을 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좀 하시나요? 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짜증난다고 하시니까 엄청 놀라시죠. 그러니까요. 전 짜증 안 났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기인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삶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부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이후에 초년생이 되시면 언제든지 충분히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더 큰 걸 넘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좀 넘어가셔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보다는요. 좀 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소주 한 병 드실 거 반 병 드시는 게 좋고요. 한 캔보다는 반 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정에 기인해서 빠지다 보면 이게 지금 본인의 트랩에 다시 거쳐서 이게 메비우스처럼 돌고 돌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안 됐다고 힘들어하고 막 노력 안 하는 것보단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좀 쉽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좀 도전이 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짜증이 좀 덜 나시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먹어도 되긴 되네요. 됐는데 좀 적게 드시면 그 정도? 예, 소주 350ml죠. 네. 500ml 말고 355ml. 네. 알겠습니다. 또 청춘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신세미 캐스터 지금 좀 해이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소주 한 병 드실 거면 한 병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당일날 뭐 면접에 떨어졌다거나 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그 당일날만 뭐 망가져도 그날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음껏 마시고 나면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마시기 싫어지니까 그날 하루 정도는 마음껏 노시고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 이제 원래 원하던 방향 잡으셔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 수시 의견을 채용도 좀 중첩을 하죠. 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먹거나 놀기 전에 네네. 한부터 지원을 하시고 그러고 노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좋네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네네. 둘의 의견을 예, 합쳐서. 그렇죠. 잘 한번 크로스. 네,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훈훈한 결말이네요. 둘이 되게 잘 노시네요. 가만히 있어도 잘 노시네요. 네, 그럼 신세미 캐스터가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신청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이 있을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글 아이디가 알뼈님입니다. 26살 남자분이고요. 학교가 국숭세단으로 해야 되나요? 순국세단으로 해야 되나요? 순국세단이요. 네, 에헤이, 거기고요. 예, 하시죠. 네, 언론 계열이고 학점이 3.72 학점입니다. 어학이 토익이 865점, 오픽이 IH, 그리고 중국어가 HSK 5급이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 1종과 구글 애즈 광고 자격증 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 중소기업 마케팅 수행사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영업과 마케팅 직무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로는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아주 따끔한 질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십니다. 순국세단을 졸업하신 알피아님, 차코치님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 네, 단세순국 우리 친구 예, 알바야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공이 언론 계열이신데 학점부터 3.7이 학점은 낮지 않지만 네. 언론 계열이다 보니까 희망하시려는 곳 이를테면 지금 자격을 보면 구글 애즈 광고 자격증 이게 연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구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도 관련 자격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자격을 취득하셨는데 아마 1단계 자격을 취득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연 단위로 갱신을 해서 자격을 따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하시고 따야 될 자격이고 이분은 디지털 부문의 마케터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 자격을 따셨거나 혹은 그냥 한번 땄는데 취업이 다가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나마 전공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우선순위의 선호도가 덜한 회사들, 이를테면 내수 소비재 기업 중에 유통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재 기업 중에 일부인 뭐 화장품, 특히 화장품 ODM 업체들, 혹은 이제 음료 회사들, 제약 회사들, 혹은 이제 과자 회사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전공의 강점보다는 전공 외적인 면, 직무라던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회사로 지원을 하셔야 본인의 이 자격증 강점을 살리면서 본인의 이 전공에서의 아쉬운 점을 좀 만회하실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이분께서 본인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깔끔하게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뭘 잘못했다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어학도 뭐 완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도 웬만큼 다 하셨고요. 그리고 근무 이력도 있으시고요. 물론 마케팅 수행사, 즉 외주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최소한 지원 방향에 대한 방향은 일정 부분 잡히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형별 대비를 하자, 그리고 분야와 업종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팅을 실현하기에는 상반기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보다도 뭐 경영대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실 소지도 있고요. 따라서 상반기에는 일정 부분은 국내 영업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글 에즈 광고 자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광고 관련된 집행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새롭게 세팅을 해서 캠페인을 꾸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의 과정들의 경험 정리를 좀 입체적으로 해주셔서 전형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는 영업 중심으로, 영업 관리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업종과 분야 위주로 영업 관리를 쓰시면서 작은 업체들 혹은 본인께서 하신 중소기업의 마케팅 수행사 쪽까지 노리신다면 그때는 마케팅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여름방학 전까지 근무 이력을 확보하신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반기에 마케팅 중심으로 다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청률 조사 업체에서도 마케터를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특수하고 니치한 곳들의 채용이 5월 이후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좀 너무 기업체, 내가 아는 기업만 쓸 거야 하고 이렇게 썼는데 안 떴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다양한 업종과 분야까지 노리시면서 일단 표면적으로 유명하고 조금 더 많이 뽑는 곳들은 영업 관리 위주로, 그렇지 못한 곳들의 규모나 혹은 하반기 혹은 기타 상시로 뜨는 기업들은 마케터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구글 애즈 광고 자격증 전 처음 보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갱신을 해야 되면 네. 굉장히 번거로운 거긴 한데 네. 취업 뭐 지원을 할 때 경쟁력이 있는 자격증인가요, 이게? 경쟁력이라고 논하기에는 이 자격이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 자격을 논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마패가 아닙니다. 이게 이쪽 분야에 대한 내 관심으로 어필을 하기에 좋을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와 관련된 업무 경력까지 있으면 그때는 훌륭한 마패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 아직 그 이력을 확인하기에는 어렵고요. 적어도 이 적어주신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26세 남성, 어립니다. 예, 본인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학교 과 사무실을 열면 다 어린 동생들이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약 1년 정도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좀 노력하실 수 있는 방향의 정도가 분명 보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시려는 궁극적인 마케팅의 방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의 마케팅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서 마케터를 뽑을 때는요, 유관 분야에 대한 그 집중, 관여도가 깊거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부문에서 마케팅을 한 분들을 선호하는 양극의 선호 현상이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본인이 최대 경력직으로도 이직할 각오를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플랫폼 혹은 산업에서의 마케팅 경험을 쌓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지금 희망하시는 특정 미디어라든가 플랫폼 쪽에 뭐 이를테면 라인이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도 마케터로 충분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회사나 협력사에서 근무 경력을 간헐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씩 지금 좀 쌓아보시는 기간으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드러나 있는 유명한 기업에서의 마케터, 즉 전사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시기에는 지금 적혀있는 이력과 내용만으로는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를 확인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 신입으로 이 길을 뚫고 싶으시면 자소서를 잘 써야 되고 인적성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께서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소서를 제출해보시고 결과물들을 받아보시면서 아, 내가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시면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아이쿠, 이건 내가 이쪽 나의 길이 아닌가벼 하면 이제 그 외에 제가 드린 조언에 맞는 기업들에 정말 직무에 적합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강점들을 자격으로나 지식으로 갈고 나가시는 것,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의 근무 경험을 한두 번만 더 쌓아보시는 것도 올해 내에 성공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신청글을 살펴볼 텐데 알비아님보다 한 살 형이고요. 이분도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신청글도 바로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레기아 님입니다. 27살 남자분이고요. 지방 사립대에서 전자과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3.15학점이고요. 어학이 토익이 525점입니다.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 또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건축회사의 전기기술직이나 전기공무직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짧고 굵은데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따끔한 질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레기안 님이 어학이나 학점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눈물을 쏙 빼놓는 조언을 해주시죠. 예, 방송 종료에 약 1분 남기고 55분 동안 따뜻한 얘기 했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죠. 일단 학점이 낮습니다. 예, 아직 졸업을 안 했다면 3.4까지는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졸업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못 올리는 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택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전공 강점이 있다와 없다. 즉 학점적인 면보다 전공 강점이 더 있다면 예, 사기업 쓰셔도 됩니다. 공기업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점 대비 전공 강점도 없다? 그러면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공 강점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 토익 점수를 700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영어 말하기도 토스 레벨 6에 140, 오픽 IM2는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 커마를 따셔야 됩니다. NCS와 전공 필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면접 스터디를 통해 면접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형별 대비와 자격증까지 챙길 수 있는 공기업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낮은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본인의 마지막 블라인드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기운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으로 억지로 들어가서 바늘구멍을 뚫기보단 좀 더 넓은 채용, 특히 한전 KDM 같이 전기직이 메인이고 전자공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현실적인 조언이 되나 모르겠네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대해서 한번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